애플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울프 리서치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하고 목표 주가로 $315를 제시했다. 제프 크발 애널리스트는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5G 탑재 아이폰은 슈퍼사이클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또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낙관적인 밸류에이션은 과도하다. 동사는 코로나 팬데믹 종결 후 더욱 견고한 기업으로 부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오는 30일에 애플의 20년 2분기 영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애플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마켓 퍼포엄 목표주가 $370를 유지했다. 토니 세커나기 애널리스트는 만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세대 아이폰 출시가 10월 이후로 연기된다면 애플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서비스 부문이나 아이폰 가격 결정력 및 이익률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간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사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다음 분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ur vision for the Mac has always been about embracing breakthrough innovation and having the courage to make bold changes. Every time we've done this, the Mac has come out stronger and more capable. And I have never been more confident about the future of the Mac than I am today. It's a perfect storm, I think, a positive storm for the stock of forces at work here. So one, the stock is anticipatory of new product announcements. Historically, in the 3 months prior to new iPhone announcements, the stock has outperformed. Apple is trying to move to its own CPUs. At the same time, it just bought the 5G chip business from Intel. And it's trying to push this services strategy on the App Store all at the same time. How hard is that? Hard. Very hard. Now, again, the reason I'm so surprised about their move into dealing with their own chips on the Macs is, I get that it's going to improve margins probably a bit in the long run, but it's not a company that's starved for cash. You would think they would use their significant stockpile to do more than one additional show. They announced one show coming in 2021 to Apple Plus. They could be, competing across the board against Netflix and Amazon Prime and so forth for sure. 아마존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760에서 $3,400로 상향 조정했다. 스티번 주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출 기피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추가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잉여 현금 흐름 증가세 역시 당초 예상보다 가파를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오는 30일에 아마존의 20년 2분기 영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찬티코 글로벌의 지나 산체스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견고했으며 동사태는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기존보다 활성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기존 수요가 앞당겨져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신규 수요가 창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사는 동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신규 수요가 창출된 것이라고 보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세는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하락세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27일 니콜라가 10.96% 랠리했다. 동사 주가는 지난 10거래일 중 8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해 시가총액 중 45%를 상실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동사 주가 반등은 연료 전지 및 수소에너지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콜라는 상장 시 자금 거래로 수백만 주의 신주인 수권을 발행했었다. 신주인 수권 소유자는 동사 주식을 주당 11.5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지난 20거래일 동안 주가가 50달러 이상이었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 행사는 매력적인 거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사 신주인 수권 행사는 17일에 가능했다. 동사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 39% 폭락했으며 20일에서 24일 거래량은 1.24억 주로 전주 대비 100% 가까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니콜라가 발행했던 신주인 수권은 2,400만여 주였으므로 신주인 수권 행사와 관련된 매도세는 사라졌을 것이며 지난주 거래 중 모두가 동사 신주인 수권 행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종종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모멘텀을 따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사는 8월 4일 장종료 후 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사의 픽업 트럭인 배드저의 예약, 애리조나주 신규 생산 공장 건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잉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CNBC는 금주의 스피릿 에어러 시스템즈가 22년까지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인도 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채 조달 업체들의 상환 조건 완화를 요청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피릿은 737 맥스 기체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체인인데 동사는 20년에 737 기체 70대를 보잉에 인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200대 이상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당초의 스피릿은 21년에 737 기체 4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인도 대수가 200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2년 기체 인도 대수 예상치는 400대로 기존의 500대에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피릿의 상기 전망치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것보다도 저조한 것이다. 제퍼리즈의 경우 737 맥스 여객기 인도 대수 전망치로 21년 370대, 22년 480대를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피릿은 관련 지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에 명시된 737 기체가 맥스나 NG 중 무엇을 일컫는지는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맥스로 유추된다. 현재 보잉의 737 맥스 수주 잔고는 약 4,000대이다고 전했다. 보잉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CNBC는 24일 미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여객기 구형 기종에 대한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737 여객기 중 일부는 장기간 정차 시 엔진 밸브가 부식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4건의 엔진 정지 사고가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FAA는 항공사들이 일주 이상 동안 운항되지 않은 여객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만 약 2,000대의 여객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항공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차돼 있는 여객기가 많다는 점은 보잉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